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윤리 강나현입니다. 자, 여러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6평은 어땠나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그 3학년 때 그 6평에 대한 잊지 못할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6평 되게 아니란 자세로 시험을 봤죠. 근데 내가 평소에 봤던 점수 합산 전체 100점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전 과목 모두가 뭐 10점, 20점씩 점수가 떨어지고 뭐 반등수도 한 자릿수였던 반등수가 뭐 두 자릿수로 바뀌었던 그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딱 6평 시즌 되면 이 여름이 향기 나는 요 냄새가 딱 날 때쯤 되면은 그때 그 6평의 기억이 쌤도 나요. 그래서 어쩌면 나한테는 그게 되게 전화위복이 됐을 수도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기로 여름방학에 정말 악착같이 공부를 했고 9월 평가원 그다음에 2학기 이후에는 점수를 비약적으로 올릴 수 있는 계기가 선생님한테는 6월 평가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6평의 시험 결과가 어떠셨나요?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났을 수도 있고 내가 6평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봐. 이렇게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나 수능 때 어떡하지? 라는 그런 고민도 하시죠. 자, 쌤하고 함께 6월 평가원 생윤사 어떤 특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고 나는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쌤이 이번 6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원 출제 경향성에 대해서 약 3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1등급 컷을 보면 이거 물론 지금 확정 등급 컷은 아니고 예상 등급 컷인데 생윤이 예상되는 1등급이 47, 뭐 2등급은 43, 요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윤사가 지금 46, 4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월이고 아직 전범위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선 점수가 좀 비교적 낮게 나올 수는 있었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 작년 수능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작년 11월 수능, 올해 6월까지 평가원이 지속적으로 사탐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생활과 윤리랑 윤리와 사상 요 두 영역에선 시험이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학생들한테는 이게 크게 무리 없이 뭐 1, 2등급 컷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에요. 근데 이럴수록 우리가 공부 안 하면 더 아쉽죠. 시험이 쉬웠는데 공부를 안 했다면 아무리 쉬운 시험도 제대로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확실한 것은 시험을 앞두고는 전범위에 대한 확실한 개념적인 인지가 필요하구나 느끼셔야 해요. 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이 평가원의 출제 트렌드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한데 쌤이 이제 지금 이제 기출을 좀 분석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생윤부터 분석을 할 거예요. 생활과 윤리가 오답률이 50%가 넘어가는 문제들이 뭐 거의 50%에 육박한 문제를 포함해서 5개 문항 정도가 50% 가까운 오답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 정의 15번 문제였죠. 제 오답률이 59%.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정의 파트에서 이 문제가 많이 틀렸던 이유는 기억선지 때문에 되게 많이 틀렸다고. 노직의 입장에서 뭐 롤스를 비판할 수 있는 표현들로 우리가 많이 배웠던 표현이 바로 정형적인 원칙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롤스는 차등의 원칙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어떤 그 분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노직은 그건 너무 정형적이잖아. 절차 과정이 중요한 거지 이런 정형적인 차등의 원칙을 생각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제 노직이 롤스를 비판하면서 당신의 분배 원칙은 정형적이야. 이게 지금 표현이 나왔어요. 그 이전에도 우리 제시문 속에서는 비정형, 정형적 원리라는 표현을 곳곳 봤지만 올해 선지로는 처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낯설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또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롤스의 개념이 출제가 됐어요. 자유는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는 자유를 침해할 때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15번에서 모두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습이 디테일함이 부족했거나 충분히 심한 내용까지 커버가 안 됐다면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가 15번이에요. 8번 문제가 의외로 되게 많이 틀렸는데 그 낙태에 대한 가불의 입장 비교 문제. 8번 문제.
이 문제는 지금 오답률이 이것도 50%가 넘어가게 추산이 되는데 54%의 오답률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읽기가 문제죠. 의뢰 제시문에 보면 태아는 미래의 잠재성을 갖고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미래의 자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야라고 규정을 했다는 건 잠재적인 인간입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그 부분이 인지가 안 돼서 많이 틀렸던 부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답률 3위가 17번 정의전쟁론. 그러니까 쌤 생각에는 17번 문제가 거의 뭐 50%의 오답률을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나왔던 까닭은 뭐 뻔하죠. 뒤에까지 공부가 안 되면 거기까지 학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이 틀렸을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전범위에 대한 꼼꼼한 학습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지금 이 문제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기존의 기출에서 있었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패턴을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제 패턴 자체가 상당히 기출의 변형으로 기출을 다시 재구성해서 내는 패턴이 지금 올해 눈에 띄는 평가원의 출제 포인트였어요. 네. 근데 이제 윤사 같은 경우 같이 비교합시다. 네. 쌤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생윤과 윤사를 같이 학습하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들어갈게. 자, 윤사의 경우는 오답률 1위의 문제가 의외였어요. 9번 롤스의 자유주의 입장. 이게 지금 오답률이 56%가 나왔는데 뭐 생윤에서도 롤스가, 그 다음에 윤사에서도 롤스가. 근데 지금 윤사에 나온 롤스 주제는 이거는 조금 신유형이죠. 네, 그래서 윤사에서 롤스를 우리가 배우긴 했지만 자유주의자로서 롤스를 다뤘던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특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9번 문제 롤스 주제가 상당히 우리한테는 신유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입장에 해당하는 롤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견해를 찾는 단순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어색했던 거죠. 롤스 공통체주의 아니야? 자유주의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틀린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게 출처는요, 올해 수특에서 다뤘던 주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지금 평가원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트렌드는 기출의 변형. 특히 기출의 변형으로 쌤이 지금 깜짝 놀랐던 문제들이 윤사에서 12번 양지를 다뤘던 성리학과 양명학.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오답률은 뭐 예상하죠. 이 주제는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 48%의 오답률인데 성리학과 양명학을 비교하는 특히 양지의 개념은 작년 9월과 작년 11월 수능의 트렌드 그대로 반영을 하죠. 여기에다가 올해 수특에서 다뤘던 양지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개념들이 추가적으로 언급되면서 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하나만 더 볼게. 하나만. 올해 윤사에서 그 오답률 4위의 18번 문제. 칸트랑 공리주의를 비교한 문제인데 이건 쌤이 기출변형 모의고사로도 소개했던 문제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출의 변형이에요. 쌤이 수특 분석의 모든 거 모의고사 3회에서 정말 똑같은 문제를 만들어줬는데 그 쌤이 뭐 특별히 만든 게 아니라 기출을 충실하게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평가원이 시험을 어떻게 내는가, 평가원의 출제 트렌드를 읽으셔야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트렌드는요, 최근에 기출의 변형이에요. 그래서 최근 2년치. 근데 이제 당장 올해 수능은 올해 6구의 변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고, 최근에 나오는 평가원들이 계속 평가원의 문제들을 평가원이 변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학습은 개념이 끝난 다음에 개념의 부분을 연계시켜서 정리할 수 있는 기출의 분석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개념을 아무리 익혀도 기출을 철저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이 기출의 변형을 풀어가는 문제에서 확실히 이 어색함을 떨굴 수가 없습니다. 기출의 변형이 트렌드구나. 기출을 푸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또 하나,
신유형의 주제는 이제 약속된 범주 자체가 수특이나 수완이죠. 연계교재라고. 이번 6월 평가원의 신유형은 롤스의 자유주의 입장은 이미 연계교재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수특 분석 모든 것의 강좌에서 모의고사로 변형까지 해서 풀어봤죠. 그러니까 신유형으로 약속된 부분은 어디까지나 연계교재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우리 감을 잡아야 돼요. 첫 번째, 기출의 변형. 연계교재는 보통 신유형의 주제를 접근할 때 사용하거나 또는 이런 주제들이 출제가 될 거야 라는 예고적인 차원에서 활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연계교재 자체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다뤘던 어떤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딱 집어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공개가 됐죠. 지금 올해 6월에서 공개된 주제 중에 롤스의 입장 같은 애들은 수능까지 예고가 된 개념이에요. 아직 공개가 안 된 9월 평가원 여기서도 앞으로 수능에서 예고가 될 수 있는 신유형의 개념들을 우리가 빠르게 눈치껏 잡아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많은 양을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건 탐구학습법에 적합하지 않아요. 출제 공식과 패턴을 정확하게 읽으면 적은 양의 공부로도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을 정말 잘 세워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경우도 있고 내 개념에 대한 인지가 참 많이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쌤과 함께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을 함께 고민해 봐요. 자, 일단 이 시험에서 1, 2등급을 받았다면 어떻게 1등급, 2등급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개념은 숙제가 충분히 된 상태일 거예요. 근데 이제 개념을 한번 돌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신 있게 네 선생님 저는 개념을 충분히 다 했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아직은 많이 느끼죠. 이제는 전략적으로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벌써 6월입니다. 수능 이제 150일 내외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럼 가볼게요.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베이스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출을 분석하셔야 돼요. 기출을 분석할 때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답을 확인하는 패턴으로 기출을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기출의 변형이라는 것은 그의 기출에 제시문이 선지로 나올 수 있고 이 제시문 자체가 선지로 나왔을 때 또 나는 이걸 못 알아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기출의 제시문까지 선지화를 예상하면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연계교재 분석 중요하죠. 왜냐하면 출제가 될 주제를 연계교재가 소개하고요. 그리고 출제가 될 수 있는 신유형을 연계교재에서 제시해요. 이번 윤사 문제가 그랬죠. 그래서 연계교재 분석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연계교재를 보려고 할 때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특이나 수완의 한 권의 책을 다 봐도 여기서는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라는 거를 여러분들의 눈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화된 연계교재 분석의 강좌를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쌤은 수특 분석의 모든 것 강좌가 이미 6평 전에 완강이 돼 있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 수특 분석의 모든 것 강좌로 6평을 대비하고 신유형을 대비해 왔죠. 자, 그리고 여름에 개강되는 고난도의 모든 것 강좌에서 이 수완을 분석하고 기출을 분석하는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 2등급의 학생, 개념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된 학생이라면 이런 연계교재 활용의 수업이나 기출 분석의 수업들을 수강하시면서 더욱더 그 실력을 다져가고 1등급을 만들어가는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쌤이 사실 여기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학생들은 3등급 이하의 학생입니다. 누가 6월 평가원의 점수가 수능의 점수로 이어진다고 말을 하나요? 선생님 경험상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경험상 6평에서 기존의 시험보다 뭐 100점 이하의 그 100점 이상의 점수가 훅 떨어졌지만 전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름은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악물고 공부할 수 있을 때예요. 근데 이제 불안하죠.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내가 지금부터 개념 시작해도 괜찮을까? 라고 고민이 된다면 여러분 6월에 시작되는 이 시점
6평이 끝난 이 시점은 개념을 학습하는 아주 적절한 시기입니다. 더 늦으면 여름에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 우리 여름방학 강좌가 7월 20일 전후에 개강이 되는데 그 사이에 한 6주 남았나요? 6주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개념 강좌를 완벽하게 숙지하는 노력이 지금 우리한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념의 그 단추를 차근하게 끼운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남은 시간 충분히 수능까지 실력을 올라갈 수 있고요. 개념이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에서는 그 어떤 고난도도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등급 이하 학생들 지금 속상해요. 속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공부해야 되는 계기가 되는구나라는 마음 먹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쌤이 지금 제시되는 요 강좌들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에 꼭 기억을 하시면서 쌤과 함께 이제 수능을 향해 달려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왔죠. 6평은 끝났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쌤은 대표적인 강좌죠. 여름의 고난도의 모든 것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실력을 완성시키고 여러분들의 수능 만점 1등급을 만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열심히 강의 준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를 통해서 계속 만나고요. 여러분, 요일평가원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화이팅입니다.